지난 영상에서 수경들을 쓴 역도원이 본래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바다에 들어간다고 한 수경의 대요수 물줄기 흐름을 동쪽으로 흐르다가 만국을 이루면서 꺾어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꾸어서 대요수를 현 서요하와 요하의 물줄기에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고찰하였습니다. 대요수를 현 요하로 보고자 하는 역도원의 이러한 시도는 그 후대 사가들이 적극적으로 답습하였는데 결정적으로 통전을 쓴 두에 의해서 이러한 인식이 비로소 고정됩니다. 그런데 통전의 대우수는 수경주로서 역도원이 보여준 대우수 인식을 계승한 듯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통전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요수는 말갈국 서남산에서 발원해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 안시에 이른다. 소요수는 요산에서 발원해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대량수와 더불어 모이는데 대량수는 나라 서쪽에서 세밖을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 소요수로 들어간다. 일단 외형상 통전이 기술한 대요수, 소요수, 대량수의 수리 위상은 한서지리지의 대요수, 소요수, 대량수 물줄기 형세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면 크게 다릅니다. 대요수가 말갈국 서남산 또는 말갈국 서남쪽 산에서 발원해서 나온다는 기술은 통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갈국은 5, 6세기에 현 하얼빈 일대에 있었던 옛 물길국으로 볼 수도 있지만 두가 통전을 편찬하던 당시 당나라인들의 인식에서는 북사, 수서 등에서 서술된 여러 말갈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들 여러 말갈 가운데에서 가장 서쪽에 있었던 말갈이 송말부입니다. 즉 말갈국의 서남산 또는 말갈국의 서남쪽에 있는 산은 적어도 송말부가 있던 송말수, 즉 현 북류 송화강의 서쪽에 있는 산인 것이죠. 송말수의 서쪽에서는 많은 하천이 발원하는데 통전이 기술한 대요수는 비록 통전에는 해당 기술이 없으나 전대의 기술을 참고할 경우 서남쪽으로 흐르는 소요수를 받는 강입니다. 송말수 서쪽에 있는 산에서 발원해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을 받는 강은 현 동요화에서 요화에 이르는 물줄기밖에는 없습니다. 즉 통전에서 가리키는 대요수는 현 동요화에서 요화에 이르는 물줄기인 것이죠. 대요수의 발원처를 말갈국 서남산으로 기술한 것, 그리고 이로써 대요수를 동요화에서 요화에 이르는 물길에 지정한 것은 통전이 최초이며 이는 서요화에서 요화에 이르는 물길에 대요수를 지정하고자 한 역도원의 수경주에서 한 번 더 비틀어버린 개념으로서 대요수를 더 동쪽에 비정함으로써 중국의 연고지, 즉 전한 요동군의 영역을 더욱 동쪽으로 넓혀보고자 하는 당나라 두 방식의 역사 공정인 셈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대량수가 발언한다고 한 국의 삽입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량수가 국의 서쪽에서 발언한다는 기술 역시 통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해당 기술이 통전 고구려전에 있어서 여기서 이 국이 고구려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말갈국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중국의 연고지를 보다 동쪽에 비정하면서 동시에 본래 고구려의 영역을 더 동쪽으로 밀쳐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통전의 대요수, 소요수 기술과 달리 남송 추리도는 요하를 소요수로, 호나를 대요수로 적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자 남쪽에 있었던 동경과 해주 등을 호나와 요하, 즉 대요수와 소요수 사이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곡절일까요? 추리도의 이러한 표시는 1044년에 북송에서 편찬된 무경총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무경총유는 크게 전집과 후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나라 등지의 지리 정보를 상술한 북번 지리는 전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경총효는 북송 인종 강정원년 즉 1040년에 인종의 명으로 편찬 착수하여서 인종 경력 4년 즉 1044년에 완성한 군사 목적의 종합서입니다. 북번지리의 기술 정보는 대체로 1044년 이전까지 습득된 요나라 지역 지리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서 시대에 따른 요나라 지리 및 행정 정보에 변천이 있었음에도 옛 정보와 새 정보가 비판 검증 없이 취합된 까닭에 조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소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오히려 요나라 지리상의 변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실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1126년 금나라가 개봉을 함락시켰을 때 원본이 소실되어서 남아있는 편본을 수습하여서 남송 이종 소정 4년 즉 1231년에 재간행한 까닭에 북번지리의 내용에 송막기문을 근거한 여진 관련 기술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용이 복잡했는데 무경총효 북번지리의 관련 내용 고찰은 더 복잡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1190년에 제작된 남송 추리도에서 현 유화가 소요수, 현 호나가 대요수로 기명된 것과 이 두 하천 사이에 요나라 동경이 표시된 곡절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곡절이 무경총효 북번지리에 근거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시면서 차분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무경총효의 요수 분석은 강농집 2, 거란동경의 이치 연구에서도 다시 한번 깊이 다루었습니다. 요수, 동서 480리 전한 낙랑의 거친 땅에 있다. 수경에서 말하길 대요수가 말갈국 서남산에서 발원해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서 백창수와 만나서 안시성에 이른다 하였는데 안시성의 지금 이름은 동경이다. 소요수는 요산에서 발원해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 나라의 서쪽에서 천량수와 더불어 모인다. 무경총효 요수조에 기술된 내용은 통전과 수경주의 기술을 바탕하고 여기에 무경총효 편찬 당시에 지리 인식 및 정보가 합입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수경운 어쩌고 하며 수경에서 인용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실제로는 수경이 아니라 통전과 수경주에서 온 것입니다. 내용을 표로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수 동서 480리 전한 낙랑의 거친 땅에 있다. 이 기술은 통전 고구려 전의 기술을 바탕하여서 그 정보를 새롭게 편집한 것입니다. 수경에서 말하길 대요수가 말갈국 서남산에서 발원해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 백창수와 만나서 안시성에 이른다 하였다. 이 기술은 통전 고구려 전의 기술을 가져오고 여기에 수경주에 백랑수가 대요수에 들어간다 한 것을 합입한 것입니다. 안시성의 지금 이름은 동경이다. 이 기술은 무경총효에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소요수는 요산에서 발원해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 나라의 서쪽에서 천량수와 더불어 모인다. 이 기술 역시 통전 고구려 전의 기술을 바탕하여서 그 정보를 새롭게 편집한 것입니다. 무경총효 요수조는 통전 고구려 전의 기술을 크게 바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통전의 대요수와 소요수, 대량수 등의 기술을 분석하면서 전례에 따라서 소요수가 대요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또한 그렇게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전의 기술에는 사실 소요수가 대요수에 들어간다 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한서, 수경, 수경주 등 전례를 따르면 비록 통전에서 소요수가 대요수로 들어간다고 기술하고 있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것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경총효 편찬 기자는 통전의 기술을 받아서 적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소요수가 대요수로 들어간다고 새기지 않았으며 더욱이 통전의 기술을 편집하여 새로운 정보를 합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경총효 요수조에도 소요수가 대요수에 들어간다고 하는 기술이 없죠. 자, 우선은 통전 고구려전의 요수 관련 기록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고 통전에 해당 기술이 어떻게 무경총효에서 변용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갈석사는 전안 낙랑군 수성현에 있는데
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 지금 실제로 장성이 동쪽으로 요수를 끊고 고구려로 들어가는 유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살펴보건대 상서에서 이르길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황하로 들어온다 하였으니 우갈석이 곧 황하가 바다에 도달하는 곳으로서 지금 부평군 남쪽 20여리에 있는 것이라면 고구려에 있는 것은 좌갈석이 된다. 또한 평양성 동북쪽에는 노양산이 있는데 노성이 그 위에 있다. 평양성 서남쪽 20리에는 위산이 있는데 남쪽으로 폐수에 임하여 있다. 아마도 대요수가 말갈국 서남산에서 발원해 나오는데 남쪽으로 흘러 안시에 이른다. 소유수가 요산에서 발원해 나오는데 서남쪽으로 흘러 대량수와 함께 만난다. 대량수는 국의 서쪽에 있는데 세외를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소요수에 들어간다. 마자수, 일명 압록수는 동북쪽의 말갈 백산에서 나오는데 물빛이 오리의 머리와 유사한 까닭에 민간에서 압록이라 이름하였다. 요동을 500리 가서 국내성 남쪽을 경유하여 다시 서쪽에서 한 줄기 강과 합하니 곧 염난수이다. 두 강은 합하여 흘러서 서남쪽으로 안평성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간다. 고구려의 강 가운데 이 강이 가장 큰데 물결이 맑디 맑으며 경유하는 곳마다 나루가 있어서 모두 큰 배를 정박한다. 그 나라에서는 압록수를 의지하여 천참으로 삼는다. 강의 폭은 300보이며 평양성 서북쪽 450리, 요수 동남쪽 480리에 있다. 무경총요 요수조에 요수는 동서 480리 전한 낙랑의 거친 땅에 있다는 통전에 갈석산은 전한 낙랑군 수성현에 있는데 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 지금 실제로 장성이 동쪽으로 요수를 끊고 고구려로 들어가는 유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기술과 압록수는 요수 동남쪽 480리에 있다. 이 기술을 무경총요 편찬 기자가 편집한 것입니다. 실제로 통전 고구려전에 이들 기술을 따져보면 두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요수와 압록수 사이에 480리에 낙랑군이 존재한 것이 됩니다. 두우가 말한 낙랑군 수성현 장성은 실제로는 3세기 말에 서진의 당빈이 모용선비 등을 방어하고자 쌓은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낙랑군 수성현은 현 진왕도시 일대인데 사기세근에 인용된 태강지리지가 단지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시작된다 라고 한 것을 7세기 중엽 당나라 태종의 명으로 관찬한 진서지리지에 낙랑군 수성현조에서 이를 진이 쌓은 장성이 일어난 곳이다 라고 고쳐서 적음으로써 당빈 장성이 진 장성으로 왜곡된 것입니다. 그런데 8세기 두우는 이를 다시 우갈석이니 좌갈석이니 하는 것으로 더욱 왜곡하여서 당나라가 겨우 30여 년 경영하고 잃어버린 고구려 옛 강토에 대해서 거짓된 연고 주장을 통전을 통해서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식으로 두우가 통전 고구려전에서 요수와 갈석을 가지고 농간을 부린 것이 오히려 요수와 압록수 사이 480리가 전한 낙랑군 땅이라는 인식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인식을 무경총유가 북번지리 요수조에서 그대로 순순히 받으면서 요동군과 현도군, 낙랑군의 관할지가 꼬이고 뒤섞여 버린 것입니다. 무경총요 요수조에 수경에서 말하길 대요수가 말갈국 서남산에서 발원해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 백창수와 만나서 안시성에 이른다 하였다. 한 기술은 통전 고구려전에 아마도 대요수가 말갈국 서남산에서 발원해 나오는데 남쪽으로 흘러서 안시에 이른다 한 기술과 수경주 대요수조에 요수는 오른쪽에서 백랑수와 만나서 서남쪽으로 안시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한 기술을 통합하여서 무경총요 편찬 기자가 편집한 것입니다. 즉
수경에서 말하길 어쩌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수경의 기술과 관계가 없고 통전의 기술을 바탕하고 수경주의 기술을 합입해서 무경총요 편찬 기자가 편집한 내용입니다. 무경총요 요수조에 소요수는 요산에서 발원해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 나라의 서쪽에서 천량수와 더불어 모인다 한 기술은 통전 고구려 전에 소요수가 요산에서 발원해 나오는데 서남쪽으로 흘러서 대량수와 만난다. 대량수는 국의 서쪽에 있는데 세외를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서 소요수에 들어간다 한 기술을 무경총요 편찬 기자가 편집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천량수는 대량수의 오개로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통전에서 최초로 삽입된 대량수의 발원처인 국에 대해서 무경총요 요수조는 대량수의 발원처가 아니라 대량수와 소요수의 합류 지점에 대한 기준점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전의 대량수는 국의 서쪽에서 발원해서 세외를 나와서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소요수와 만나는 강인 까닭에 소요수와 마찬가지로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무경총요는 대량수의 물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서 다만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인 소요수가 국의 서쪽에서 대량수와 만난다고만 기술하고 있어서 무경총요 요수조에서의 대량수는 통전을 비롯한 전대문헌의 대량수와 달리 소요수의 서쪽에 있는 강이 된 것이죠. 즉 통전과 그 이전 문헌에서의 대량수와 무경총요 요수조에서의 대량수는 전혀 다른 강인 것입니다. 또한 통전 고구려전에서 대량수의 발원처로 제시한 국은 해당 문장이 고구려전에 있는 까닭에 고구려로 해석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 앞에서 말갈국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에 말갈국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경총요 요수조는 요나라 즉 거란의 지리를 다룬 북번지리 그 중에서도 거란 동경을 중심하여서 서술하고 있어서 그 지리 서술의 대상이 다릅니다. 즉 통전이 고구려와 말갈 등이었다면 무경총요 북번지리 요수조는 요나라 구체적으로 요나라 동경과 그 주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은 어떠한 나라를 가리키는 글자가 아니라 국도, 즉 도성을 가리키는 글자로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경총요 요수조에서의 국은 결국 동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적용하면 무경총요 요수조에서의 소요수와 대량수는 거란 동경의 서쪽에 있는 하천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점 정리해 봤습니다. 통전 고구려전에 대요수와 소요수, 대량수 등의 기술을 싹 다 무시하고 장성이 요수를 끊고 들어가니 어쩌니 좌갈석이니 우갈석이니 낙랑군 수성현이 하는 기술만을 선택하여서 오직 요수 하나만으로 통합하여서 남의 나라 역사 영토를 함부로 제멋대로 그리면 이런 지도가 됩니다. 무경총요 요수조는 안시성이 지금의 동경이라고 적은 한편으로 소요수와 대량수가 그 동경의 서쪽에 있다는 식의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동경조의 기술과 그대로 호응합니다. 다음으로 무경총요 동경조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경, 요동의 안시성이다. 동경성의 동쪽은 즉 대요하이고 서쪽은 즉 소요하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경총요 북번지리 동경조는 동경이 본래 전한 요동군 안시현이고 동경의 동쪽에 대요하, 서쪽에 소요하가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한서에서 통전에 이르는 전대 문헌에 따르면 소요수는 대요수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경총요 동경조는
소요수가 대요수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다고 적고 있으며 더욱이 동경이 이 두 하천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144년에 편찬된 무경총유의 이 기술이 바로 1190년에 제작된 추리도에서 대요수를 현 혼하에, 소요수를 현 요하에 기명하고 두 하천 사이에 동경을 표시한 그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역대 문헌과 물질문화 사료에서 요나라 동경은 현 요양시 백탑구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모순되게도 무경총요 동경조 역시 그 뒤에 이어지는 서술에서 동경의 위치를 현 요양시 백탑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숙여진 지역까지 약 500리이고 서쪽으로 요하까지 150리이며 다시 880리를 가면 중경에 이르는데 서쪽으로 60리의 학주관, 다시 90리의 요수관, 다시 70리의 의무려산 산중에 있는 여산관, 다시 90리의 독산관, 다시 60리의 당협관, 다시 건주까지 50리이다. 동쪽으로 숙여진 지역까지 500리에서 동쪽은 남쪽에 오기로 판단됩니다. 동경에서 동쪽으로 500리에 숙여진이 있다한 무경총유의 이 기술은 거란국지에 숙여진 오절도에서 동경까지 서북쪽으로 500리라 한 기록과 그 방위각에서 비교적 교차가 성립하지만 숙여진 즉 갈소관의 중심지는 현 단동 봉성시 또는 탕참진 일대가 아니라 현 대련시 보란점구 일대였기 때문입니다. 동경에서 요하까지 150리 그리고 동경에서 건주 즉 현 북진시까지 420리라는 기술은 해당 기술의 동경이 현 요양시 백탑구에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이 리수는 무경총유가 편찬된 때로부터 600 수십 년 후에 편찬된 독사방여기호가 기술한 리수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경요양부의 사극 망평현 해구 논구 영상에서 이미 깊이 다루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경총요 동경조가 기술한 동경은 요수를 근거하여서 두 곳으로 나타납니다. 서쪽에 있는 소요수와 동쪽에 있는 대요수 사이에 있는 동경, 그리고 요하에서 150리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현 요양시 백탑구에 있었던 동경. 무경총요 요수조와 동경조에서 기술한 요수와 동경의 위상을 정리해보면 첫째, 대요수에 소요수가 들어간다 하는 기술이 없음. 둘째, 동경의 서쪽에 소요수가, 동경의 동쪽에 대요수가 위치함. 이 동경을 동경1로 임시 명명하겠습니다. 셋째, 소요수가 동경1의 서쪽에 있다 하였으므로 동경1의 서쪽에서 소요수와 천량수, 즉 대량수가 합류함. 여기서 소요수는 요산에서 발원해서 서남쪽으로 흐른다 하였으나 대량수의 물길 방향은 기술하지 않았음. 넷째, 동경1과 별도로 현 요하에서 동쪽으로 150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동경이 존재함. 이 동경을 동경2로 임시 명명하겠습니다. 이 동경2는 요하에서 동쪽으로 150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 북진시에 있었던 건주에서 동쪽으로 420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이점은 후대 문헌의 이전 기록과 교차 분석하여서 볼 때 현 요양시 백탑구 위치에 일치합니다. 이를 시각화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경2와 대요하는 각각 현 요양시 백탑구와 요하로서 그 위치와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경1과 소요하 그리고 천량수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이제 와서는 추정되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